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이 왔는데요. 어제 또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기대감이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3050까지 기다리자.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전략이었죠. 어제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3050포인트까지는 기다리자. 지속 존버이다.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오늘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월그린, 유나이티드 헬스, BOA 등이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네, 특히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으면서 시장의 리더로 나섰습니다. 미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비 0.5%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상은 하회했죠. 예상은 한 0.6%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이 29만 3천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네, 실업보험 청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좋은 청신호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 속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용 문제가 살짝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 EI가 발표하는 원유 재고가 600만 8천 달러로 600만 8천 배럴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 일부 상원 의원이 빅테크 반독점법을 상장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팡에 대한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어제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정말 가는 거냐. 실제적으로 반독점법이 들어와도 다 풀어나가고 빠져나가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큰 걱정들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 영란은행은 가상화폐 시장 성장 시 금융위기가 촉발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날렸는데요. 많은 악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IMF가 인플레이션이 구체화되면 적절히 행동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라는 이야기죠. 각국별로 뭔가 대책을 세워라. 이런 의미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3년 만에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년 만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참다 이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감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어제 0.89% 상승해서 818.32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 애널리스트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는 그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애플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43.76달러, 약 2.02% 상승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다가 살짝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만의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대만의 TSMC도 2.35% 상승했죠. 대만의 TSMC도 우리 삼성전자처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최고가 오래가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쉬어가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TSMC 또 서학개미들은 TSMC 살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최근에 핫한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0.93% 올라서 57,500달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새로운 대안이 비트코인이 됐는데 많은 노이즈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받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쏠림 현상은 쏠림 현상이 강하고 과거는 시기도 짧았는데 요즘 시기도 굉장히 오래가는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습니다. 한번 올라타면 지속가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미들이 많이 모이고 정보의 격차가 없어지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파워하고 또 용기와 또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속성들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저는 당분간 비트코인은 7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다뤄봐야 될
또 큰 주제를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과연 맞는 거냐? 어떻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점인데요. 병목격상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물가 상승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 글로벌 시장이 진입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논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네. 1965년에서 82년 사이에 The Great Inflation, 아주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번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5년에서 82년에 나타난 The Great Inflation 때를 보면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됐답니다. 첫 번째는 물가가 레벨업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승합니다. 이 기대 심리 참 중요하죠. 이것이 한번 형성되면 굉장히 꺾기가 힘든 게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입니다. 예, 기대 심리 상승. 두 번째 스텝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에 가격 충격이 더해지면서 물가가 급등합니다. 네. 여기에 2차 오일 쇼크로 글로벌 경제가 더블 딥, 예,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더 빠지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빠졌다가 다시 빠지는, 네, 이 세 가지 스텝으로 이 반영이 되는데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논쟁이 참 많은 거죠. 미국의 유명한 저명학자들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이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여기까지는 가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와 있는 한국 애널리스트를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더 가느냐 꺾이느냐가 중요한데 2022년 1분기 이후에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 전망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한국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던 데는 곡물과 원유 등의 가격 충격도 중요했지만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내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더 핵심이었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 안정 여부, 주택 가격이 언제든지 주거비 상승 등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내년 2022년은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하락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하락할지 여부. 병목 현상의 완화라든지 동절기 난방 수요 마무리, 중국 동계올림픽 이후 공장 가동률 정상화, 기저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2022년 1분기 이후에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다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1970년대와 달리 마이너스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인구 구조, 단기적으로 중국의 분배 및 디레버리지 우선 정책이 수요 전망을 둔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지속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1969년에서 82년에 있던 대공황 같은 그런 인플레이션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어제 보니까 중국이 전기요금을 20%를 올렸더라고요. 네, 올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석탄 광산회사들이 다시 문을 열고 가동에 들어가는 거죠. 채산성이 안 맞았는데, 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요금 인상을 열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또 프랑스가 원자력을 다시 가동한다고 하죠. 네,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작은 원전주가 막 뜨기 시작한데, 또한 푸틴이 가스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느냐?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기관은 자동차를 사고 있고요. 그렇죠. 국내 기관은 카카오, LG화학, 기아, 현차, SDI, 폴라리스, 고려는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섞어서 사는데 주로 대형주를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외국인은 LG화학, 이노베이션, 가스공사, 하나솔루션, SK바이오센스, 신풍지약, HLB,
외국인들 제약바이오도 사고 다음에 2차 전지도 사고 그러나 자동차는 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특이한 모습인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죠. 어제 보니까 온갖 섹터들이 다 오르는 아주 뭐 대호황 폭발하는 양세를 보이는데 메타버스, 일부 제약 바이오, 게임주, 2차 전지 중에서 배터리 3사가 이제 올라가죠. 각종 잠주들이 섞여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이러한 쪽에 포함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소외감. 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섹터가 올라간 데서 쫓아가는 것은 좀 비추입니다.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추가로 더 물량을 싣는 것은 찬성인데 전략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지난주만 해도 이 무너질 줄 알고 대폭락이 올 줄 알고 울지 않았습니까? 근데 며칠 사이에 또 얼굴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또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대비하셔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올라간다면 더 물량을 실을 필요하죠.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제 보니까 공매도에서 쇼커버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매도 쳤던 것들에 대해서 장이 돌아선 게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 바닥이지 않나. 여기서 이제 쇼커버링 매도를 팔면 환매수를 해야지 매수가 막 일어나는데 그동안 공매를 많이 쳤던 종목에서 매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오늘은 매도보다는 존버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종목은 지속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제는 또 하락해 버리는데 오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도 묻힌다면 자동차 업종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 V자 반등은 물론 없을 거지만은 반등력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남들은 잘 보지 않는데 우주 발사체가 다음 주 10월 21일 날 발사되죠. 네, 우주 항공주에 대한 관심도 한번 오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금융주인데 미국이 어제 은행과 증권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죠. 우리나라는 금융주들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봤는데, 예. 근데 뭐 막상 시계열로 보면은 또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기술주와 IT 벤처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전통 굴뚱주인 철강, 은행, 철강은 또 오르다가 오르기도 했었죠. 은행 쪽은 금융주는 여전히 국가 규제가 좀 심하고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제 또 제 눈에 띈 것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인데 메타버스의 공공버전이죠. 현실 세계에서 기계나 잘 및 사물 등을 컴퓨터 속에서 가상 세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도시를 지을 때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파이브 컴퍼니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투자 종목에서도 집중적으로 볼 것은 메타버스 ETF인데요. 네, 메타버스 ETF 4종이 출범을 했죠. 네. KB자산운용, NH와 아문디가 합작해서 만든 거, 미래에셋, 삼성자산인데 각각의 편입 종목들이 달라요.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 편입 비율이 다르고 그래서 이 ETF를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이 중에서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레버리지도 크고 상승력이 크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메타버스를 공략하기를 원하면 ETF 50%, 개별 종목 50% 이렇게 반반씩 하는 전략을 추천하는데 여러분들이 각각 주요 종목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합니다. 4개 ETF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종목들이 있죠. 네이버, NC소프트, 하이브, 펄어비스, YG엔터, 이지우 스튜디오, 덱스터, 바이브 컴퍼니, APS 홀딩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뭐 당연히 좀 살만하고요. 뭐 하이브도 나쁘지 않습니다. 펄어비스도 괜찮아 보이고요. 위직도 괜찮아 보이고 YG도 괜찮아 보이고 덱스터
5는 앞에서 제가 강력히 사발반하다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개별 종목도 반드시 사야 된다. ETF는 힘이 약해요. 네, 저는 ETF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 주식에서 ETF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뭘 사야 하나만 찝어라면 바이브 컴퍼니 추천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이 논제인데 2차 전지가 죽지 않고 어제는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상승하는 그 논지를 보면 판가 반영을 하고 있다. 네, 판가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이것을 가격에 전가시킬 정도로 소재나 전공업체들이 갑과 을이 바뀌어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죠. 시장 자체가 커져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다 어제 LG와 GM이 합의를 하면서 시장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되면서 차량이 인도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자동차가 매력적인 것은 레버리지가 크다고 그랬죠. 어느 업종이든지 지금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해결됐을 때 누가 과연 V자 반등으로 올라올 것이냐. 자동차죠. 규모도 크고 대기 수요도 많고 금액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부르는데 쪽에서 이제 5천억 자금을 가지고 막 관련 서프라이 체인에 대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대주전자와 LNF가 끼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 좀 더 더 갈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올 연말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문제이고 내년 정도에 가서는 좀 슬로우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생각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여기 있어서 일단 존버입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투자 전략 잠깐 언급해 드려야죠. 첫째는 치열한 박스권 상단 찾기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야 되는데 반등이 3050이냐 3100이냐 뭐 그 정도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 터치를 하면 그때부터는 옆으로 좀 기면서 에너지를 축적할 확률이 있는데 미리 맞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악재가 나와도 맷집이 생기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연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악재들이 희석되고 있다. 네, 사람들이 이제 놀라지도 않고 적응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부채 협상, 공급망 차질, 테이퍼링 실행.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올드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돌려 세우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견딜만 하다는 거죠. 네. 세 번째도 두 번째와 연결됐지만 그동안에 문제로 나왔던 것들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미국의 LA 항구 운영을 24시간 7일 일주일 내내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유럽이 천연가스를 공동구매를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거죠. 네, 다만 아직까지도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인 하방 압력을 이끌어낼 자료가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곧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WTI와 천연가스 선물 시장에서 투기적인 순매수, 얘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 이 포지션이 어느 상황에서 꺾이면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할 거죠. 웩도 독일하고 해서 선물 시장이 먼저 꺾여야 현물 가격도 꺾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좀 빠졌더라고요. 네, 80달러 초반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의 투자 시각을 빨리 내년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네, 메타버스라든지 수소소라든지 위처럼 이 코로나도 이제 다시 또 사야 될 때로 보는데 소비주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시각이 지속적으로 2번과 3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3100 정도의 탄환을 가이드라인을 두시고 존버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는 그런 기간이다. 좀 누릴 수 있는 여유롭게 그런 상승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듭니다. 오늘이 좀 금요일인데 불장으로 끝났으면 하네요. 네. 자, 이제부터는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기를 시작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애널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피터 린치는 굉장히 단순하게 봤는데 2년 동안 오른 종목은 버리고 2년 동안 하락해서 헤매는 종목들을 샀더니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피터 린치의 생각이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철학과 의미가 있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을 볼 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바닥에 있던 건데, 바닥 하면 우리 일단 5G가 생각나죠. 5G, 반도체,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우리 친구분들은 한 번 정도 그냥 돌을 조금씩 조금씩 놓으면서 매집을 해야 될,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또 혹시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국내 종목은 아니고 해외 쪽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쪽에서 공통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건 살만해 하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반려동물 관련주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이름이 추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추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죠. 올 3월까지 $30였던 것이 $120까지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는데 추입니다. 티커는 CHWI이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잠깐 살펴보면 미국 펫 리테일 시장이 2014년 이후 평균 40% 가까이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추이라는 이 기업의 점유율은 약 27%로 아마존이 34% 함께 양강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펫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기업 규모가 2015년 이후에 10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죠. 현재 시가총액이 3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아주 거대 기업으로 자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려동물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4배 이상 또 뛰었죠. $30가 $120 됐다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업종이든지 잘 되면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온라인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월마트, 코스트코 등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다소 두들겨 맞았는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트루페니언이라는 미국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티커는 TRUF입니다. 이 친구도 올라가다가 올 3월까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트루페니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미국 최대 펫 전문 보험사인 트루페니언으로 보험사라는 거죠. 그렇죠? 최고 주목받는 업체다. 동물 치료 보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고객이 병원에 진료비를 내고 이들을 보험회사에 추후에 청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신의 몫만 실시간으로 지불할 수 있는 창구 직불제를 운영했다. 독특하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제 자기가 낼 부분만 내고 가는 창구 직불제를 운영했다는 거죠. 트루페니언 미국의 펫 전문 보험사. 괜찮네요. 그렇죠? 퇴원과 보험 청구에 걸리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이면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3분기 기준으로 보험 구독 횟수가 65만 마리가 넘는다. 이 시장도 이제 커가네요. 우리나라도 동물보험을 하는 회사가 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저것 할 수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 ETF도 있습니다. PAWZ라고 티커입니다.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괜찮네요. 쭉 올라가다가 올 가을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펫 전문 이런 반려동물은 찾기가 힘들면 이 ETF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서학개미님들 괜찮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PAWZ 반려동물 ETF 네, 이렇게 3개 정도를 주로 장기적으로 길게 갈 뭔가를 찾는다면 자녀들의 보험이라든지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 또 노후 대책으로 뭔가를 사야 되겠다. 이 3가지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말에 한번 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잘 지켜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상승으로 잘 끝났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승이죠. 단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섹터로 돌 경우가 가장 X 같은 케이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조금 쫓아가 보거나 네, 그런 상황인데 순환매로 도는 종목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와이즈하고 행복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